어른들도 우리가 갱년기가 오면 내가 갱년기가 온 거를 알고 막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막 찾고 이러기 힘들잖아요. 내가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 이러이런 신체적인 변화가 올 거고 이때 뭘 준비할 수 있고 정보를 알고 있으면 좀 더 잘 현명하게 극복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이가 이걸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신체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아무래도 심리적인 변화가 아이와 갈등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도 오연경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고학년에 주로 찾아온다는 사춘기,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더 어릴 때 미리 좀 대비하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사춘기가 올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알고 있고 뭔가 어려울 거다, 뭐 크게 올까, 작게 올까 이제 이런 생각들 하면서 그냥 두려워하거나 약간 어렵게 고민만 하시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모님 혼자 준비하지 말고 아이와 함께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비 부부들이 결혼을 앞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결혼하면 고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육아하면 힘들다던데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어떤 식으로 해볼까? 그렇죠. 상의하고 의견을 나누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춘기가 아이에게 찾아올 텐데 그때 좀 부모 자녀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같은 팀으로서 이걸 어떻게 잘 현명하게 헤쳐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당사자 간에 같이 이야기를 해야죠. 아니 너무 좋은 게 사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춘기에 대해서 걱정은 되면서 사춘기를 지낸 다른 부모님들께 그때 어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거를 물어보는 정도지 아이한테 이제 곧 사춘기가 올 텐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는 좀 상상을 안 해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진지하게 앉혀놓고서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스며들도록 아이랑 일상 속에서 조금씩 대화를 나누면서 아직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사춘기가 뭔지 아이한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기부터 좋아하는 얘기가 있어요. 와, 언니 같다. 형아 됐나 봐. 맞아요. 힘 세지는데 되게 힘세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어렸을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이런 마음들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어른이 되어가는 중에는 사춘기라는 게 찾아온다?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내일 짠 하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사춘기라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른이 되는 거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좀 더 쉽게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됐다가 나비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춘기를 번데기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몸도 커져야 되고 그리고 마음도 더 단단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 딸에게도 우리 아들에게도 올 거야. 어떤 친구는 4학년 때 오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중학교 1학년 때 오기도 하는데 그걸 거쳐야지만 우리가 진짜 어른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럼 어쨌든 이게 꼭 필요한 과정이고 그걸 하면 내가 어른이 될 수 있다는 좀 긍정적인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우리가 사춘기 하면은 뭔가 부정적으로 무섭죠. 두렵고 막 어둠의 시기, 막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말 자체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배웠고 중2가 제일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요즘에는 또 아이들의 성장이 좀 빨라지면서 사춘기도 같이 이제 앞당겨지게 됐는데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른이 되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모습이니까 우리가 함께 준비해서 아이들이 현명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요. 사춘기 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이에게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오면 일단은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나고 또 호르몬의 변화가 오면서 또 아이들의 감정의 변화들도 이제 많아지는데 어른들도 우리가 갱년기가 오면 내가 갱년기가 온 거를 알고 막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막 찾고 이러기 힘들잖아요. 내가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 이러이런 신체적인 변화가 올 거고 이때 뭘 준비할 수 있고 정보를 알고 있으면 좀 더 잘 현명하게 극복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이가 이걸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신체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아무래도 심리적인 변화가 아이와 갈등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학교에서 뭐 2차 성징에 대해서 배우고
오고 또 사춘기라는 게 온다라고 다 배우긴 하지만 우리가 좀 알려주고 대화하고 싶은 부분은 학술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팀으로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 건지 좀 그런 이야기를 해보면 좋다는 거죠? 네, 정확하고요. 긍정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어른이 돼야 되잖아. 어. 어른이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또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 해결해야 될 게 많거든. 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단단해져야 돼. 네. 조그만 일에도 막 짜증이 나. 근데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사춘기이기 때문인데 네. 이 과정을 거쳐서 네가 잘 거쳐 나가면 어떤 일을 맞이했을 때도 우리가 부딪혔을 때도 잘 이겨나갈 수 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심해질 거고 작은 일에도 너가 화가 날 수 있고 네. 우울해질 수도 있고 네. 혼자 있고 싶을 수 있고 네. 엄마의 간섭이 싫어지고 믿겨지지 않지 지금은. 네. 이게 네가 이제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이제 진짜 어른이 돼서 독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네. 예, 그런 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네.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네. 그런데 엄마도 알지만 워낙 그 기복이 심할 거기 때문에 네. 엄마도 네. 좀 더 평상시보다 화를 낼 수도 있어.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나눠주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엄마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네. 그냥 그런 게 오는 거니까 겪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우리가 함께 어떻게 이것을 네. 해결해 나갈 것인지. 엄마도 같이 화가 날 수 있는데 그럴 때 너한테 의견을 물어볼게. 엄마도 같이 처음이다 보니까 너가 사춘기가 어느 정도 올지 모르잖아. 네. 그래서 너가 너무 예민하게 하거나 좀 화가 났을 때 엄마가 좀 실수하더라도 다음에 엄마가 먼저 말을 건네주면 들어줄 수 있겠어? 화가 나서 우리가 좀 상처 주는 말이 나오거나 엄마의 말이 서운하게 들리더라도 네. 엄마가 먼저 손을 건넬게 너한테. 네. 넌 사춘기니까. 네. 그럼 엄마가 먼저 말을 건네거나 했을 때 그럼 들어줄 수 있겠니? 엄마의 얘기를? 너가 들어준다 그러면 엄마가 네가 뭐가 불편한지를 또 찾아서 도움을 줄 거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죠. 네. 어떻게 도움을 네. 줄지. 그러니까 항상 같은 편이고 도와줄 수 있고 엄마도 미성숙한 존재라는 거. 엄마도 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왔을 때 항상 공감만 해주고 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렇다는 거를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양해를 구하는 거죠.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의 감정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엄마가 너한테 화를 내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 엄마도 갱년기거든요. 거기까지 설명하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엄마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엄마도 이제 변화가 있을 시기이기도 하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랑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네. 또 사춘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사춘기 아이들의 이제 특성이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우화. 네. 그러니까 내가 겪는 일들이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뭐 친구를 만나더라도 우리의 우정은 굉장히 남들과는 달라. 네. 특별한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네.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상상의 청중을 또 데리고 다녀요. 네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밖에 슈퍼 나가는 건데도 막 머리 만지고 2시간씩 걸리고 가족이 외출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제 네.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아이들의 자기중심적인 미성숙한 사고, 청소년기 사고의 특징, 네. 개인적인 우화, 상상의 청중.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래에게 관심이 많이 생기죠. 네네. 부모님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또래 관계에서의 이 과업을 형성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또래에게 관심이 많고 거기에 좀 집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고민이 많아요. 네. 부모님이 볼 때는 생각이 없어 보이지만 네. 외모도 자기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네. 어떻게 꾸미면 더 예쁘게 보일까?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는 시기라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런 특성들을 안 상태에서 사춘기 때 부모가 절대로 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나 말, 태도 이런 게 있을까요? 많죠. 많은데 네. 일단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되는데 네. 마음에 안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네, 왜냐하면 아이가 이제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안 듣고 네. 부모님과의 관계보다 나 혼자만의 시간이라든지 친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대화가 잘 안 된다. 네. 네, 그리고 부모님은 어쨌든 아이를 독립성을 인정해주고 싶어도 학습이랑 또 너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시기다 네. 보니까 자꾸 간섭을 네.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면
안 된다. 특히 이 상상의 청중을 모시고 다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네. 이렇게 바깥에서 또는 친구들이 있을 때 네. 친척들이 있을 때 이런 네. 곳에서 아이를 농담식으로라도 비난하는 거나 지적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더 큰 타격을 그렇죠. 입는 거죠. 예, 네. 더 부모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이가 굉장히 상처를 받거나 의도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려고 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런 사람들의 표정들이 나를 보면서 그런 게 아닌데도 네. 아이들이 왜곡해서 생각할 네네.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지적을 가능한 안 하는 게 좋겠으나 네. 지적을 할 때도 뭔가 얘기하고 싶다면 1대1의 관계에서 네. 아이를 존중해 준 상태에서 우리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특히나 또래 관계에서 우리의 우정, 내 친구 이런 게 굉장히 결속력이 네. 강해지는 시기다 보니까 네. 친구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난을 하는 거 네. 이런 거 조심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좋은 의도로 얘기하는 거고 아무래도 친구보다는 부모님이 더 우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맞아요. 맞지만 그럼에도 부모님이 나의 친구를 지적하거나 한다는 거는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네.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왜냐면 이 아이들이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네. 자아 정체성이 형성해 나가는 시기니까 네. 얘네들도 다 고민하고 친구를 사귈 때도 그냥 사귀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내가 뭔가 코드가 맞았고 내 위로가 된다든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을 부모님이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적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 친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것이 네. 부모님과의 대화를 더더욱 단절시키고 또 숨기고 거짓말하게 되고 안 좋게 더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모님과의 대화를 해서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죠. 왜 그 친구를 만나게 됐는지, 네. 어떤 부분이 좋은지 네.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부모님이 먼저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안 좋은 모습이 보였을 때 지적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소통의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네. 네. 그럼 사춘기가 왔을 때 이런 특성들을 잘 이해하고 좀 대화를 하고 좀 조심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직 지금 사춘기가 오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평소에는 좀 어떤 훈련, 연습 같은 걸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뭐 사춘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한다고 해도 그냥 네. 이렇게 마음 놓고 있다가 네. 사춘기가 온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화 나누었던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적용해 보면 좋은데 네.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짜증이 확 심해지거나 갑자기 그러진 않거든요. 네. 서서히 그 느낌이 네.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올 오, 때가 있고요. 네. 꼭 사춘기가 아니더라도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어때요? 짜증내고 네.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제 특히 학년기에 올라가면서 조금씩 좀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싶어하는 이런 네.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정도 형성을 하고요. 네. 거기서 오는 갈등들을 잘 해결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작은 갈등들을 잘 해결해서 성공의 경험을 하면 우리 둘의 관계에 신뢰가 쌓이죠. 네. 그러면 나중에는 큰 어려움이 왔을 때도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뭐 좋아하는 친구 있는데 엄마가 약속도 안 잡아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딱 보니까 친구랑 놀면은 맨날 게임만 하고 이래서 안 좋아 보여.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약속을 안 잡아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네. 아이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친구에 대해서 일단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 대한 공감을 못해. 이게 사춘기를 떠나서 이제 그런 인식이 딱 잡혀버리면 이게 나중에 청소년기가 됐을 때 친구가 더 중요해지는 그 시기가 왔을 때 친구에 대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부모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렇지 않겠죠. 그럼 지금부터 아이가 좋아하는 친구가 누군지 관심을 가지고 만나게도 해주고 네. 갈등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얘기하거든요. 네. 엄마가 알 수 있고 어떤 갈등이 있는지. 네. 얘가 좀 나한테 너무 무례하게 하는 것 같아. 네. 나를 좀 이용해 먹는 것 같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다른 친구한테 물어봐. 네. 네. 근데 그랬을 때 뭔가 다른 해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내가 친구 관계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해결했었던 사람이 누구지? 네, 이게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의 얘기를 뭐 전적으로 다 믿진 않더라도 대안의 하나로서 네. 부모님을 떠올릴 수 있게끔만 만들어줘도 성공이거든요. 네, 네. 그런 걸 지금부터 우리가 연습을 해나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공감이라는 걸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사춘기 때에는 더더욱 대화가 단절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지금 뭔가 아이랑 정말 즐겁게 대화하거나 아니면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공감의 키워드가 몇 개 있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아들이라면 같이 함께하는 게임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캠핑을 주기적으로 다녔다든지 뭔가 평소에는 좀 대화가 단절되거나 혼자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즐겁게 대화 나누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미리 좀 해놓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춘기라는 게 복불복의 개념으로 네. 어떤 집은 되게 크게 오고 네. 아이들마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물론 기질적인 차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라든지 네. 웃을 수 있는 가정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네. 기본에 아주 충실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는 엄마랑 하는 거 자체가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거에 부모님이 맞춰주셔야죠. 네네. 예, 맞춰주면서 구슬려서 네. 할 수 있도록 네. 예, 부모님이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잘 보내면 되게 멋진 나비가 될 거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도 현명하게 감정 조절하면서 견뎌야 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우리가 사춘기라고 하는 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엄청난 태풍이 다가올 거를 알고 있으면서 막연하게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차피 아이랑 함께 겪어 나가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랑 이렇게 미리 이야기하면서 대비하는 게 마치 태풍에 대비해서 떨어질 물건들 싹 치우고 테이프 X자로 붙이고 하듯이 아이랑 차근히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든든한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